우리 애들을 왜 한국에 보냅니까? 토론토 최고 명문 학부모들이 분노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으로 바뀐 순간 그들은 모욕감을 느꼈죠. 에바 킹스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년 인생 최악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계층인 자기가 왜 후진국에 가야 하나 비행기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일주일만 견디자. 사진 찍고 돌아오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천공항 문이 열린 순간부터 모든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에어컨이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완벽한 영어로 안내하는 공항, 3초 만에 끝나는 입국 심사, 3달러로 시내까지 가는 지하철, 밤 11시에도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 편의점 도시락이 레스토랑 수준인 나라, 고등학생이 사회 책임을 논하는 교육. 일주일 동안 그녀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귀국 후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한국 별로였지? 에바는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던 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회의실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소리를 질렀고 몇몇은 책상까지 치며 항의했죠. 우리 애들을 왜 거기 보냅니까? 한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위생은요? 안전은요? 다른 아버지가 가세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뒤쪽에 조용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른들까지 저렇게 말한다면 한국은 정말 문제가 있는 나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에바 킹스턴입니다. 토론토 최상위 사립학교 3학년이었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으며 어머니는 변호사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늘 우린 선택받은 계층이다라고 말했고 저도 그렇게 믿으며 자랐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일주일 전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해외 연수지가 유럽에서 한국으로 변경됐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제 옆자리 친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진짜로?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년 파리와 런던과 로마를 갔었는데 학비만 1년에 5만 달러가 넘는 명문 사립학교가 한국이라니 이해가 안 됐죠. 이유는 유럽 테러 경보 때문이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였다는 걸요. 한국이 유럽보다 훨씬 싸니까 선택한 거였고 그게 저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국? 거긴 위생이 안 좋지 않니?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더 직설적으로 기술은 일본 따라하고 문화는 중국 비슷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반박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회의는 완전히 전쟁터였습니다. 우리 애들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라는 질문에 이어 김치 냄새의 위생 기준도 의심스럽다는 말들이 쏟아졌고 교장 선생님이 진땀을 빼며 한국은 OECD 국가입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누군가가 비웃듯 통계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저렇게까지 확신한다면 한국은 정말 문제가 있는 나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라는 빨간 음식과 케이팝이라는 음악, 그게 전부였죠. 친구들도 비슷했는데 인터넷 엄청 느리다던데? 라는 말과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들었어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아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 일주일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몇 장 찍고 리포트 쓰고 돌아오면 끝이니까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고 여행 가방에는 소화제와 진통제와 소독약을 잔뜩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챙겨주시며 음식 조심해, 배탈 나면 큰일이야라고 하신 말씀이 당연한 조언이라고 생각했죠.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그래도 경험은 되겠지. 후진국도 봐야 세상을 제대로 아는 거니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후진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고 선진국인 우리와는 다른 곳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죠. 공항 출국장에서 친구들 25명이 모두 모였는데 모두 짜증과 체념이 섞인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새로운 경험이잖아 라고 밝게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탑승 전에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더니 다른 학교. 친구들은 이미 파리에 도착해서 에펠탑 사진을 올리고 있었고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 12시간의 비행 동안 창밖을 보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했는데 낡고 복잡하고 불편할 거라는 예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려면 아예 생각을 비워야 했으니까요. 옆자리 친구가 에바, 너 한국에 대해 뭐 알아? 라고 물었지만 저도 친구도 아는 게 없었고 우리는 쓸쓸하게 웃으며 모르는 나라에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잠이 들었고 낡은 건물과 좁은 길과 복잡한 사람들이 나오는 불쾌한 꿈을 꿨는데 깨어났을 때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라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지만 떨린 건 아니었고 그냥 불편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일주일의 인내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창밖으로 구름 아래 땅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섬들과 바다와 도시가 평범해 보였고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버티자 일주일만이라고 되뇌었고 그럼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서 익숙하고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덜컹거리며 착륙했고 저는 가방을 챙기며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기대도 설렘도 없었고 그냥 해야 할 일일 뿐이었죠.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확신이 단 24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질 줄은,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될 줄은, 한국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고 더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로를 걸어나가며 한 발 한 발 한국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은 섭씨 38도로 습하고 답답했었는데 문을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쾌적했고 섭씨 23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토론토 공항은 여름이면 에어컨이 있어도 더웠고 사람들이 많으면 땀이 났었는데 여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시원했으니까요. 바닥이 차갑다는 걸 신발 밑창으로 느꼈고 바닥 냉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항 바닥에 냉방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너무 과한 것 같으면서도 불편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쾌적했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죠. 설명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안내 로봇이 보였는데 큰 화면이 달려 있었고 사람들에게 영어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완벽했고 자연스러웠죠. 토론토 공항에는 로봇이 없었고 안내 데스크에 사람이 있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는 로봇이 돌아다니며 알아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예상에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줄이 엄청 길어 보여서 오래 걸리겠다고 생각했지만 줄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심사대를 거의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3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았죠. 제 차례가 됐을 때 심사관이 없었고 기계만 있었는데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3초 만에 끝났고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지나가라는 표시만 보고 걸어 나왔습니다. 토론토 공항에서는 심사관이 질문했고 여권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최소 5분은 걸렸는데 여기는 3초였습니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불안했고 제대로 확인한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그게 이곳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엄청나게 넓고 깨끗했으며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화장실과 무료 와이파이와 샤워실과 수면실이라는 표시들이 보였는데 공항에 샤워실과 수면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공항은 그냥 지나가는 곳 아닌가요? 지하철역으로 이동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토론토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택시나 버스를 타야 했고 $30 이상 들었는데 여기는 지하철이 공항까지 연결돼 있다고 했으니까요. 지하철역에 내려가서 표를 샀는데 1인당 $3 정도였고 공항에서 시내까지 $3라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지하철에 올랐을 때 깨끗하고 냉방이 잘 됐으며 좌석도 편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빨랐고 조용했으며 진동도 거의 없었는데 토론토 지하철은 시끄럽고 덜컹거렸으며 낡았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고 친구들도 말이 없었으며 모두 창밖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매끄러웠고 공항부터 지하철까지 모든 게 너무 잘 돌아갔으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죠. 토론토를 떠올렸는데 공항은 복잡했고 느렸으며 직원들은 불친절했고 지하철은 낡았으며 비쌌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진국도 그렇게 불편하니까 다른 나라는 더 불편하겠거니 믿었었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더 편했고 더 빨랐으며 더 쌌습니다. 설명이 안 됐죠.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들었고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편한 건가요? 왜 이렇게 매끄러운 건가요? 불편했습니다. 감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졌고 제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선진국은 느린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빨랐고 선진국은 비싼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쌌습니다. 뭔가 틀렸는데 제가 알던 게 틀렸는지 여기가 특이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교가 시작됐고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 비교하게 됐습니다. 토론토 공항과 인천공항, 토론토 지하철과 서울 지하철을 비교했고 자꾸 한국 쪽이 나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공항과 지하철만 좋은 거라고 도시는 낡고 복잡하고 불편할 거라고요. 그래야 정상이고 그래야 제가 알던 세계가 맞는 거니까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만약 도시도 이렇다면요? 만약 여기 전체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면요? 그럼 제가 틀린 겁니까? 열차 안전광판에 역 이름들이 한글과 영어로 표시됐고 다음 역까지 몇 분 남았는지도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토론토 지하철은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어서 그냥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는 모든 게 예측 가능했고 투명했으며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불확실함도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공공시설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나요?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고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 순서로 나왔는데 영어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고 서울을 봤습니다. 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밤 9시쯤 명동이라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자유시간을 주셨고 저는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나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왔을 때 밤이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죠? 토론토는 밤이 되면 거리가 비었고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건 위험했고 특히 여성들은 조심해야 했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 보였고 가게들도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으며 불빛이 환해서 거리 전체가 밝았습니다. 어둠이 없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했습니다. 여성들이 보였는데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여성들뿐 아니라 중년 여성들도 있었고 편안한 표정으로 긴장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 있지도 않았고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밤인데 왜 저렇게 편안한 거죠? 토론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밤에 여성이 혼자 걷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고 어머니도 늘 밤에는 조심하라고 혼자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여기 여성들은 달랐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걷는 사람도 있었고 핸드폰을 보며 걷는 사람도 있었으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숨지 않았습니다. 밤인데도 말이죠. 저는 친구를 봤는데 친구도 같은 표정으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으니까요. 밤은 위험하다고 배웠고 특히 외국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이 보여서 들어가 봤는데 깨끗했고 밝았으며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음식 코너에 도시락과 김밥과 삼각김밥이 진열돼 있었고 가격을 확인하니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3달러에서 4달러 정도였습니다. 저는 도시락 하나를 집어서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 뚜껑을 열었는데 밥과 반찬과 고기가 들어있었고 구성이 괜찮았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고 편의점 음식인데도 이 정도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토론토 편의점을 떠올렸습니다. 샌드위치와 핫도그 정도였고 신선하지도 않았으며 $5 이상 했었는데
여기는 3,000원에 이 정도 구성이라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뭔가를 사서 먹고 있었는데 모두 조용했고 평가하듯 먹고 있었습니다. 감탄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출발 전에 음식을 걱정했었고 위생과 맛을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밤 11시쯤 됐는데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갔고 계속 지나갔습니다. 밤 11시에 배달이요? 토론토는 밤 11시면 배달이 거의 없었고 있어도 피자 정도였으며 그것도 문 앞까지 오지 않고 로비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배달원들이 건물 안까지 들어갔고 문 앞까지 갔습니다. 밤 11시인데도요. 무섭지 않은 걸까요? 위험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안전은 규칙이 아니었고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공기 같았고 당연한 것처럼 존재했으며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친구들도 들어왔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떠들었을 텐데 조용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공항과 지하철과 거리와 여성들과 편의점과 배달 문화가 모두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캐나다를 떠올렸는데 비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꾸 비교됐습니다. 공항은 한국이 나았고 지하철도 한국이 나았으며 밤거리의 안전도 한국이 나았고 편의점도 배달 문화도 한국이 나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배웠고 우리가 더 앞서 있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달랐고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고 이 도시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감탄해서가 아니라 제 기준이 흔들려서였고 제가 믿었던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요? 또 놀라게 될까요? 아니면 오늘이 특별했던 걸까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더 많은 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계속 비교하게 될 거라는 걸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플랫폼이 가득 찼는데 저는 긴장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출근 시간 지하철은 전쟁터였고 사람들이 밀쳤으며 서로 먼저 타려고 했으니까요. 질서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고 양쪽으로 나뉘어 서며 가운데를 비워뒀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왔고 아무도 먼저 타려고 하지 않았으며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탑승이 시작됐는데 밀치지 않았고 순서대로 탔으며 조용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짜증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질서정연하게 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붐비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죠? 어떻게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 거죠? 토론토였다면 벌써 누군가 소리 질렀을 거고 밀쳤을 거며 싸웠을 겁니다. 열차 안도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는데도 대화 소리가 거의 없었고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음악을 크게 트는 사람도 없었고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질서였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었고 강요도 아니었으며 습관이었고 문화로 내재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했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교육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결과일까요? 둘 다일까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였죠. 열차 안전광판을 봤는데 다음 역과 도착 시간과 환승 정보가 나왔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정확했고 한 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는데 전광판이 말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토론토는 달랐습니다. 지하철 도착 시간을 알 수 없었고
그냥 기다려야 했으며 언제 올지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불확실했고 불안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공교통은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게 예측 가능했고 투명했으며 기다림이 없었고 불확실함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공공시설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나요? 역에 내려서 역사 내부를 둘러봤는데 넓었고 깨끗했으며 밝았습니다. 상가가 있었고 편의점과 카페와 빵집과 약국까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요? 이건 역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였습니다. 화장실을 찾아서 들어가 봤는데 깨끗했고 호텔 수준이었으며 냄새도 없었고 휴지도 충분했습니다. 비누와 핸드드라이어와 심지어 로션까지 있었는데 공공 화장실인데도 말이죠. 토론토 지하철 화장실을 떠올렸습니다. 지저분했고 냄새났으며 휴지도 자주 떨어졌고 사용하기 싫었습니다. 공공시설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계단 옆에 엘리베이터가 보였고 휠체어 표시가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있었고 경사로도 있었으며 점자블록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안내 방송도 들렸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용이 아니었고 형식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고 완벽하게 설계돼 있었으며 휠체어를 탄 사람이 어디든 갈 수 있게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토론토는 어땠죠? 장애인 시설이 있긴 했지만 완벽하지 않았고 불편한 곳이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곳도 있었고 점자 블록이 끊긴 곳도 있었으며 그냥 있는 척하는 거였고 실제로 사용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진짜였고 제대로 작동했으며 국가가 신경 쓴다는 게 보였고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진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단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더 선진국이라는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더 앞서 있는 걸까요? 공항은 한국이 나았고 지하철도 한국이 나았으며 질서도 시민의식도 한국이 나았습니다. 공공시설 수준도 장애인 배려도 한국이 나았는데 그럼 뭐가 남죠? 우리가 더 낫다는 게 뭐가 남는 거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믿었던 게 다 틀렸나? 선진국이라는 게 뭐지? GDP? 국민소득? 그게 다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본 건 숫자가 아니었고 시스템이었으며 문화였고 배려였습니다. 국가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였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음 일정으로 가야 했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확신으로요. 의심하는 순간 이미 싸움은 끝난 겁니다. 저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한식당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긴장했고 음식이 걱정됐으며 위생도 걱정됐고 맛도 걱정됐습니다. 김치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했고 후진국 식당 같을 거라고 예상했죠. 식당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멈춰 섰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고 인테리어도 현대적이었으며 나무 테이블과 깔끔한 조명과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후진국 식당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영어로 말했는데 발음이 괜찮았고 능숙했습니다. 메뉴판을 건네받았는데 영어 메뉴였고 사진도 있었으며 설명도 자세했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테이블이 깨끗했고 물컵도 깨끗했으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치 냄새를 예상했는데 없었고 그냥 일반 식당 냄새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주문했는데 한국식 돼지고기 구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봤는데 다른 테이블에 현지인 손님들이 있었고 가족 단위도 있었으며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반찬들이 나왔는데 작은 접시들이었고 김치와 콩나물과 시금치와 무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5가지가 넘었습니다. 직원에게 이것도 주문한 건지 물었더니
웃으며 기본으로 나오는 거라고 했고 더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기본이라고요? 공짜라는 뜻인가요? 저는 친구를 봤는데 친구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토론토 식당은 달랐습니다. 빵 한 조각도 돈을 받았고 물도 유료인 곳이 많았는데 여기는 반찬을 공짜로 주고 리필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장사가 되나요? 이윤을 남길 수 있나요? 기본값의 차이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기본을 높게 설정했고 손님을 대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삼겹살이 나왔고 생고기였으며 직원이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고 냄새가 올라왔는데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좋았습니다. 고기가 익었고 직원이 가위로 잘라줬으며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상추에 싸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를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고 고기가 부드러웠으며 기름기가 적당했습니다. 상추와 쌈장이 조화를 이뤘고 복합적인 맛이었으며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토에서 먹던 바비큐를 떠올렸습니다. 그냥 구운 고기였고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전부였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채소와 쌈장과 마늘과 고추가 함께 어우러졌고 먹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친구들도 먹고 있었는데 조용했고 평가하듯 먹고 있었으며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는데 1인당 15,000원 정도로 캐나다 돈으로 13달러쯤 됐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는데 맞았습니다. 13달러였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가격이 맞나요? 고기와 반찬 여러 개와 밥과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13달러라고요? 토론토였다면 30달러는 했을 거고 반찬도 없이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틀렸습니다. 이윤을 남기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았는데 적게 받고 많이 팔까요? 아니면 원가가 낮은 건가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여기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맛이 문제가 아니었고 취향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고 문화의 깊이였습니다. 음식은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는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요. 한국은 음식에 깊이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으며 철학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고 문화였습니다. 토론토 음식을 떠올렸는데 빠르고 간편했으며 효율적이었지만 깊이는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끝이었고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먹은 음식은 달랐습니다. 기억에 남았고 인상적이었으며 단순한 식사 이상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부러워졌습니다. 솔직하게요. 이런 음식을 일상처럼 먹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이런 가격에 이런 품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친구 하나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말로는 부족했지만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걸으면서 생각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기본을 높게 설정합니다. 음식도 서비스도 시설도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제공하며 그게 기준이니까요. 우리는 어땠죠? 최소한을 제공하고 더 원하면 돈을 더 내라고 했으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니까요,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기본이 달랐고 시작점이 높았으며 그래서 전체 수준이 올라갔고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수준의 문제다. 국가의 성숙도 문제다. 얼마나 시민을 생각하는지, 얼마나 문화를 중시하는지의 문제다.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음식 하나에서도 보였고 배려가 철학이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한강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변공원이라고 했고 밤 10시쯤 도착했는데 어두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밤에 공원이라니요? 위험하지 않나요? 토론토에서 밤에 공원은 금지 구역이었고 가면 안 되는 곳이었으며 위험했습니다. 범죄가 일어났고 사건이 많았으며 어머니가 늘 밤에는 공원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으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밤 10시인데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가로등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었으며 어두운 곳이 거의 없었고 그림자가 적었으며 숨을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들이요. 젊은 여성도 있었고 중년 여성도 있었으며 조깅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저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밤 10시에 혼자 조깅을 합니다. 이어폰까지 끼고요.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 가방을 꼭 쥐지도 않으며 그냥 뜁니다. 자유롭게요. 아무 두려움 없이요. 토론토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여성이 밤에 혼자 공원을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고 이어폰을 끼고 조깅한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했으며 자살 행위였고 위험을 자초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은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숨지 않았으며 자유로웠습니다. 밤인데도요, 공원인데도요, 혼자인데도요. 저는 그 여성을 계속 봤습니다. 시선을 뗄 수 없었는데 저건 뭔가요? 저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안전이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했고 진짜로요.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요.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이었고 체감하는 안전이었습니다. 주변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CCTV가 보였고 여러 대였으며 곳곳에 설치돼 있었는데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감시가 아니었고 보호였으며 국가가 시민을 지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벤치마다 조명이 있었고 화장실 근처는 더 밝았으며 비상벨도 보였고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고 계획된 거였으며 국가가 개입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토론토는 어땠죠? 공원에 조명이 있긴 했지만 부족했고 어두운 곳이 많았으며 CCTV도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형식적이었으며 있는 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진짜였고 실제로 작동했으며 여성들이 밤에 조깅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을 봤습니다. 다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아름다웠지만 아름다움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이 중요했고 이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옆 벤치에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주인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봤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남성이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고 가방은 그냥 벤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방을 그냥 둔다고요? 토론토였다면 즉시 도난당했을 거고 누군가 가져갔을 거며 그게 정상이었고 조심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놓고 멀리 갔고 돌아와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믿었으며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사람들 간의 신뢰였고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으며 누군가 훔쳐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고 이게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고 고개를 돌릴 수 없었으며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은 구호가 아니었고 선전도 아니었으며 실제였습니다. 살아 숨쉬는 현실이었고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토론토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했고 선진국이니까 안전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에는 조심해야 했고 여성은 더 조심해야 했으며 공원은 피해야 했고 가방은 꼭 쥐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여성이 자유로웠고 보호 대상이 아니었으며 그냥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밤에 조깅할 수 있는, 이어폰을 끼고 걸을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 아닌가요? 이게 진짜 안전 아닌가요? 숫자가 아니라 느낌으로, 통계가 아니라 일상으로 증명되는 안전 말이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다, 과장이 아니다. 우연도 아니다. 이미 다른 단계에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에 이미 앞서 있었다. 친구들을 봤는데 모두 조용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으며
말하지 않았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요. 일어섰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야 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을 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고 산책하고 조깅하고 대화하고 있었으며 밤인데도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완전히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국 고등학생들과 교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은 또래 학생들이라고 했고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겠거니 생각했죠. 카페 같은 공간에서 만났을 때 한국 학생들이 5명 정도 있었고 제 또래였으며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대화가 시작됐는데 학교 이야기와 취미 이야기였고 저는 대답하면서 관찰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 궁금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진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학생들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직업만 말하지 않았고 그 일이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말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고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나요?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꿈이 뭐냐는 질문에 직업만 말했지,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이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 생각했었죠. 한 학생이 한국의 사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환경 문제를 얘기했고 자기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의 눈빛이 진지했고 가벼운 대화가 아니었으며 정말로 고민하고 있었고 정말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문제를 남의 일처럼 얘기했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그냥 불평만 했으며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입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다고 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요? 고등학생이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달랐습니다. 봉사활동을 스펙으로 생각했고 대학 입학에 필요해서 했으며 입학 원서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도우려고 한 게 아니었고 필요에 의해서 했을 뿐이었습니다. 의미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듣기만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달랐고 시야가 넓었으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어린데 가벼워 보이지 않았고 또래인데 더 성숙해 보였으며 우리가 하지 않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도 덕분이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제도만으로 이런 사고방식이 생길까요? 시스템만으로 이런 책임감이 생길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교육의 방향이었고 사회의 가치관이었으며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더 자유롭다고 믿었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이며 그게 선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고 자기 행복만 챙기고 그게 현대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더 무책임한 건 아닐까요? 더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한 건 아닐까요? 친구를 봤습니다. 친구도 조용했고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어려 보였고 더 가볍게 보였으며 더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헤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왔을 때 친구들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고 평가할 용기가 나지 않았으며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처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졌다는 걸요, 완전히요. 이건 시스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방향이었고 교육의 철학이었으며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였습니다. 한국은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고 책임감 있게 성숙하게 사회를 생각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국가의 미래였고 그게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 사람이었고 사람을 어떻게 키우는지가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고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론토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공만 강조했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가르쳤으며 돈을 버는 것만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공동체에 대한 배려 같은 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선택 사항이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였으며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걸 필수로 가르쳤고 당연한 거라고 교육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일찍부터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다른 거였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가 다를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제가 믿었던 게 다 틀렸다고, 한국은 이미 다른 단계에 있다고요. 엘리트 교육의 본질이 뭔지, 진짜 선진국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한국을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는데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떠나고 싶었는데 떠나고 싶지 않았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 지하철, 거리, 음식, 안전, 학생들,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정리하려고 했지만 정리가 안 됐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으며 요약하려고 했지만 요약이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많았고 너무 깊었으며 단어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떠들었을 텐데 말이 없었고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고 뭔가 바뀐 것 같았으며 출발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확신이 사라졌고 오만함이 사라졌으며 대신 혼란이 자리 잡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잘 수 없었고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으며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한국은 뭐였을까요? 제가 본 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일부일까요? 진짜였을까요? 과장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였다는 걸요.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요. 제가 직접 봤고 제가 직접 경험했으며 제가 직접 느꼈으니까요. 부정할 수 없었고 변명할 수 없었으며 그냥 인정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섰을 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익숙한 곳이었는데 낯설었고 편안해야 하는데 불편했으며 집인데 집 같지 않았습니다. 공항이 복잡해 보였고 낡아 보였으며 느려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줄을 섰습니다. 오래 걸렸고 사람들이 짜증을 냈으며 심사관이 불친절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느린 거죠? 왜 이렇게 불친절한 거죠? 한국은 3초였는데 여기는 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고 반가웠지만 복잡했습니다. 차에 탔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한국 어땠니?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좋았다고 할까요? 놀라웠다고 할까요? 그런 단어로는 부족했고 설명이 안 됐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괜찮았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는데 세계관이 무너진 정도였는데 그냥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설명할 자신이 없었고 믿지 않을 것 같았으며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한국 어땠어? 별로였지? 기대하는 표정이었고 저도 그렇게 말해주길 원하는 것 같았으며 예상대로 별로였다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뭐 그냥 그랬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놀라웠다고
우리보다 나은 것들이 많았다고, 배울 게 많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을 거였고 비웃을 거였으며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거였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답답했고 막혔으며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가 실패했고 단어가 부족했으며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가봤어야 안다는 말이 이해됐고 경험해봐야 안다는 말이 맞았으며 말로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고 익숙한 것들이 낯설었으며 당연했던 것들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낡아 보였고 식당에 갔는데 불친절해 보였으며 거리를 걸었는데 어두워 보였습니다. 한국과 비교하게 됐고 원하지 않았지만 비교됐으며 자꾸 한국이 더 나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들이 틀렸다는 걸, 제가 배웠던 것들이 편견이었다는 걸, 제가 알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을 뿐이었고 존재했을 뿐이었으며 증명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제 선택이었고 제가 인정한 건 제 결론이었으며 한국은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발전 중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멀었다고 말하고 따라오고 있다고 표현하며 우리가 여전히 앞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가장 무례하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발전 중이 아니었고 따라오는 중이 아니었으며 이미 자기만의 기준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었고 우리 잣대로 판단할 수 없었으며 한국은 이미 다른 단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에, 우리가 깎아내리는 사이에 한국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제가 믿고 있던 세계의 서열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고백이었고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는 자각이었으며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토론토였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곳이었으며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부족해 보였고 개선할 게 많아 보였으며 배워야 할 게 많아 보였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겸손이었고 인정이었으며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은 넓었고 배울 건 많았으며 우리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